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이 8월 9일. 남부지방, 중부지방 할 거 없이 비 피해가 많고요. 계속해서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만들기도 불편한데요. 일단 다음 주로 다가온 청약 일자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서부권의 중심에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 그 중에서 증산 2구역 한번 알아볼게요. 단지 이름은 DMC 센트럴 자이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불광천이 보이죠? 역시 분양 시기가 돼야 멋진 조감도가 움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빛나는 내일이 펼쳐지는 곳, 진정한 프리미엄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뒤에는 봉산, 앞에는 불광천, 배산 임수죠.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단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예, DMC 센트럴 자이 한번 알아볼게요. 분양 이전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음마 아파트를 거래해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 금액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가 지금 거래된 것들이 6월까지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6월달 평균 가격이 한 19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은 쪽에서는 22억 중반까지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살짝 보합세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보합세를 뛸 때는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었고요. 6월달 거래량이 28건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데이터가 2006년도부터니까 지금 현재까지니까 14년간 약 15년 동안의 거래량 중에서 지금 가장 높게 솟아 있습니다. 가격 이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거고요. 시장에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는 잠재 수요자도 넘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시장은 현재로서는 무난하구나. 물론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근래에 6.17 대책이나 7.10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러한 대책들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2020년 6월달 기준으로 음마 아파트가 월별 거래량이 28건으로 실거래가 신고 발표된 걸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도 충분히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 것은 DMC 센트럴 자이 증산 2구역 얘기죠. 검토 순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일반 분양 문의하시러 몇 팀들이 다녀가시고 그거 답변하고 상담해주고 이러다 보면 많이 지쳐요.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준비하지 않고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래서 발품을 파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검토를 하시고 점수에 따라서 소신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시각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1388세대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특공이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들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단지 내 배치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블록별로 담겨져 있는 평형대나 세대별 내부 유니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주민 편의시설의 상가 그리고 이제 청약 일정 다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빈번한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서 문의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지도죠. 사실은 이 지도상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고요. 이제 이쪽은 좀 확대되어 있네요. DMC 센터를 저희가 서부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수색동이죠. 이쪽에 증산동이고요. 수색동과 증산동을 묶어서 이제 3사 뉴타운이었죠. 수색 증산 뉴타운이었고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입지를 볼 때, 이 입지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부권의 중심이다. 부도심이죠. 서울의 도심이 3개가 있는데 그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7개의 부도심 중에 하나가 상암수색 부도심이고, 상암수색 부도심이 이제 이 작은 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아파트만 바뀌는 거고요. 지금 일반 분양이 나가니까 향후에 한 3년 정도면은 이 수색로변을 따라서는 이제 아파트로 스카이라인이 다 바뀌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부도심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부도심은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앞쪽으로가 이제 그 수색 역세권 개발이 있죠. 이게 가장 큰 호재고요. 수색 역세권 개발을 간다면 저는 기본 짧아도 10년에서 15년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둘러본다면 아파트 짓는 거 말고는 보이는 게 없죠. 그럼 현실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10년, 15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변해간다. 가격이 움직이거나 수요가 들어오려면 이유 불문하고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입지적인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이 입지가 향후 10년에서 15년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분양단지는 여기죠. 얘는 이제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어떤 이제 교통망을 봐야 되겠죠. 아파트라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만 직주 근접,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봐야 되니까 교통망을 봐야 되는데, 대중교통 측면에서 본다면 6호선, 이게 6호선이네요. 이 6호선에서 이제 DMC역이 있습니다. DMC역이 지하철, 경의중앙선, 인천공항철도 3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북 횡단선이 발표는 있었죠.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홍대까지 가는 또 노선이 하나가 발표가 돼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다 이루어진다라면 5개 노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장기간 오랫동안 향후에도 바뀌는 거고요.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올 지역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측면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의 간선도로망을 본다면 이게 이제 강변북로네요. 네, 강변북로가 있고요. 이건 올림픽대로죠. 그리고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이 밑에로 이제 양화대교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내부순환로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서부권의 중심에 있는 이 DMC역 일대가 교통망을 본다면 사통팔달로 많이 있다. 다만 주거 측면에서 노후도가 많이 있었고, 이제 이제사 일반 분양이 나가면서 외부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고, 향후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교통망이 있고, 그러면 이 교통망을 따라서 이제 어떤 업무지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지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래쪽으로 강을 건너가면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가양대교를 건너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양천항교부터 펼쳐지는 마곡지구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인근에는 이 상암 업무지구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수색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일부 업무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여기 수색 변전소 부지가 지중화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업무지구 내지 편의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수색 변전소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DMC역 2번, 3번 출구 쪽에 보면 이제 롯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 쇼핑몰 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업무 편의시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또 입지를 분석할 때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출근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단지 앞으로 이 불광차,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홍제천을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행로가 잘 다듬어져 있고요. 한강까지 갈 수가 있고, 난지천 공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평화의 공원 있고, 월드컵 공원 있고, 여기 월드컵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편의시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처럼 이렇게 풍부한 녹지가 있다. 또 뉴타운 이 안쪽으로는 봉산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서울 둘레길이 펼쳐진다. 여기를 따라서 이제 서운원까지 한번 트레킹 코스로 시간 반, 제가 걸으면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증산동에 2006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약 14년간 주변 입지에 대해서는 훤히 늘상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중요한 서부권의 중심을 에워싸고 있는 단지나 개발 지역들이 어디가 있을까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작년 8월부터 11월, 올 4월 뜨거웠던 덕은 지구가 있죠. 약 4,000세대가 좀 넘어가나요? 조금 신도시급 치고는 많이 작죠. 덕은 지구가 많이 뜨거웠잖아요. 올 4월, 5월 달 분양 가격도 굉장히 높고 논란도 되었었죠. 덕은 지구가 있고, 이쪽에 덕은 향동이죠. 향동지구가 있고요. 보금자리. 여기도 약 9,000세대. 시세는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 되려나요? 이 정도 위치 정도 되겠네요. 예, 화전동이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향후에 개발이 되겠고요. 그럼 덕은지구나 향동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이 서부권을 에워싸는 이 지역을 에워싸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중심은 항시 뜨겁고 수요가 튼튼합니다. 이 정도로 입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다만 이 수색증산 뉴타운이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럼 입지를 분석할 때 또 하나 나와야 될 게 이제 학군 얘기 나오잖아요. 학군 얘기가 나오는데, 학군은 재개발 지역에서 학군은 없습니다. 아파트로 다 변모되고 나서 이제 학교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서 재개발 지역에서 학군은 별거 없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나 뭐 업무지구, 녹지, 학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편의시설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위주로 입지를 분석하면서 향후 가격이나 뭐 수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부권 생활권 계획이 2030 계획이잖아요. 2030 계획이었죠.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암 수색 부도심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색 역세권 개발이 있고, 그리고 나서 증산 2구역이 어떻다? 아니면 구역을 달리해서 수색 6구역이 어떻다? 수색 7구역이 어떻다? 이게 부동산을 갖다가 줌 인해서 들어가는, 그 단계별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텍스트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중교통, 결국은 DMC역 쪽이 환승 복합 드는 공간이니까 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겠고요. 또 수색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DMC 권역을 먼저 개발하는 부분이 있겠죠. 현재로서는 환승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사실은 있죠. 6호선이나 공항철도 인정 경의중앙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가 일산으로 나가고 DMC역을 거쳐서 도심으로 들어가니까 광역 버스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또 간선도로망을 봤을 때 사통팔달 교통축을 갖추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중교통은 정말 엄청 잘 발달된 지역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보완이 이루어질 거고, 또 이렇게 사통팔달을 갖춰졌다고 하는 의미는 향후에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죠. 좀 더 보완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좀 교통 지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보면 현재로서는 많이 열악해요. 사실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홈플러스 월드컵 경기장이면, 또 DMC역에서 한 1, 2분 거리에 있는 이마트가 있고요. 롯데 쇼핑몰 부지는 예정되어 있는 거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편의시설이나 판매시설들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녹지 공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사와서 제가 증산동을 이사온 궁극적인 이유가 대중교통하고 녹지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온 것 같아요. 녹지 공간 뒤에는 봉산이 있고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난지공원, 또 불광천에는 응암역까지 가는 길게 펼쳐지는 벚꽃길, 물론 이제 3월 말에서 4월 한 중순까지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 짧지 않은 거리이고요. 벚꽃나무 심은 게 한 20년 됐으니까요. 지금 한 20년 됐네요. 그러면 향후에 입주하고도 계속해서 벚꽃나무는 커질 거라고 보니까요. 벚꽃길은 더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또 업무시설을 보면 이제 상암 DMC가 직접적인 직주 근접을 이루는 업무시설이 되겠고요. 가양대교 건너편 넘어서 양천 향교 방향으로 마곡지구가 있고 여의도 있고요. 역세권 개발이나 변전소 개발이 지중화로 이루어지면서 업무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플랜이 언제쯤 나올까요? 2022년 초면 나올 수 있을까요? 마스터 플랜이? 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DMC 센트럴 자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증산 초등학교, 중학교를 논하고 있죠. 저희 아이들도 여기 다 나왔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내에 수영장도 있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약했지만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더 학교가 똘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암 수색 부도심이죠. 7대 부도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부도심을 바로 직지 근접으로 앞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서부권의 대장주가 증산 2구역이고 뭉뚱그려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 대장주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입지라는 것이 저는 향후에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단지 내 같은 경우에 이제 통경축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동과 동 간격이 널찍널찍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배산 임주에서 나오는 그 바람축을 이용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주거 공간 설계가 되어 있다. 조망이나 채광, 통풍 등이 잘 발달돼서 자연과 소통하는 것 대단지다. 이것은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설계를 했지 않았을까. 다만 먼저 본다면 여기가 설계가 이루어진 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2013년도에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2014년도 12월이니까요. 2013년도 설계가 한 7년
설계니까 어떤 조금 현재 4세대 아파트 치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과 단점 부분을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 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인트가 잘 안 보여서 조금 굵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자, 이것은 이제 폐형대 55, 59, 74, 84 특색이 40평형 아파트, 40평대 아파트가 없다. 이게 설계할 당시에 이제 어떤 시장이 좋지는 못했으니까요. 분양에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추측해 본다면. 그래서 이제 평형대별로 세대수가 보니까 총 공급 세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별 공급에서 물론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쪽이 이제 특별 공급 세대고 이쪽이 이제 일반 분양 세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463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183세대가 특공으로 공급이 되고요. 28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된다. 280개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수요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제가 비율로 쪼개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특공과 일반 분양 물량이 여기 이제 평형대 물량 55A 같은 경우가 뭐 16대 8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쭉 비율대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결국은 6대 4 비율, 특공이 40%, 일반 분양이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특공 물량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관 추천이 42, 다자녀 가구 42, 신혼부부 90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한테 이제 많은 기회를 준다. 이게 정부 정책이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타입별로 보면 지금 이제 59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세대수가 많지 않잖아요. 여기 5개, 15개, 10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84 요쪽이 지금 세대수가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47, 115, 155, 41 이런 수량이 있고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84D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향후에 시세가 좀 튼튼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특공 물량 보세요. 기관 추천 4개 그렇다고 치죠. 다자녀 4개 신혼부부 8개 지금 84D 같은 경우에 포베이거든요. 방이 4개예요. 신혼부부한테 8개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이 다자녀 쪽에다가 물량을 실어주고 또 노부모 부양 쪽에다가 물량을 실어주고 일반 분양 세대를 차라리 줄였다면 정부 정책이 참 이쁨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세심한 부분이 없었구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특공으로 183개가 나갔다. 이런 큰 기회를 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공 물량은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들이 있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1388세대잖아요. 예, 1388세대인데 거기서 임대가 이제 237%, 약 17%고요. 일반 분양이 463세대니까 33%고 조합원이 688세대, 한 약 50% 차지하고 있고 이런 비율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수치를 들여다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단지 내 배치도입니다. 단지 내 배치도인데 우측에는 타입별, 평형대별 이제 수량이 나오겠죠. 463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전화도 많이 받아봤고 뭐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엉뚱한 질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입지 분석이 어떻게, 입지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은 좀 답변하기가 많이 답답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점수대에 따라서 뭐 84를 원하는 사람, 뭐 59를 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 단지 내 배치도 가지고 볼게요. 이 단지 내 배치도 이전에 이 옆에 이쪽이 수색 9구역이죠. 9-1 블록이고요. 요 부분이 9-2 블록 수색 9구역입니다. SK표 이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 지금 세대수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노후된 이제 한 약 20년 된 청구 아파트죠. 여기가 197세대가 있고요. 여기가 우방 아파트 약 20년 된 우방 아파트 42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옆으로는 여기가 이제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여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향후에 25평형 같은 경우에 전세 시세는 굉장히 높게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 25평형 전세는 정말 품귀 현상이 나와서 시세가 얼마나 갈지, 지금도 약 20개월이 있어야만이 입주가 되잖아요. 입주장이 가서 보통은 입주장에서 전세 시세가 약하거든요. 일시적으로나마. 근데 여기는 조금 저는 그렇게까지 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수요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임대차사 3법으로 많이 지금 시장에서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이 작용한다면 전세 시세가 얼마나 갈까? 상당히 높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수색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36m 6차선 수색로변이고요. 수색로변에 이제 4블록이죠. 4블록이 있고 55A, B, A가 6세대, B가 33세대인데 여기죠.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고 이게 이제 24평형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24평형 아파트라고 보면 되고 1, 2층이 이제 상가고 3층이 주민 편의시설이고 4층부터가 이제 아파트로 이루어질 거고요. 1블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1블록이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84 B하고 C죠. 이 몸통에 있는 이 세가 101동, 102동, 103동이 이제 몸통이 B타입이고 날개로 붙어 있는 게 C타입입니다. 뭐 환상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B타입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호불호가 강한 것 같아요. 뭐 향은 무리 없죠. 정남향부터 남동향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34평형으로 단일 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경비실이고 주 출입구가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차량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색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 도로가 15m 도로인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1블록 세대하고 4블록 세대가 같이 이용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 정도가 아마 주출입구일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15m 도로를 가지고 함께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동선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15m 도로가 많이 좀 비좁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2블록 한번 볼게요. 2블록 같은 경우가 주 출입구가 여기네요. 보이시죠? 여기가 주 출입구고 뒤에 420세대가 있죠. 현재 신호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여기 등산로 36m 대로변 신호등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 거리 짧아요. 이 거리는 굉장히 아주 너무 몇 미터나 될까요? 한 20m?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시간에는 우방 아파트하고 같은 도로를 써야 되는 부분이 차량 동선이 한번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2블록 같은 경우에 임대 아파트 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몸통에 해당하는 이 세 군데가 이제 B타입 몸통이고요. 이쪽에 날개로 달려있는 남서양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59A 타입인데 여기는 일반 분양이 없네요. B 타입 같은 경우에 1층으로만 일반 분양이 5개 나오잖아요. 굉장히 작죠. 다 무조건 1층이라는 소리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파랗게 녹색으로 보이는 74, 여기도 74, 이 두 가지는 일반 분양이 좀 많이 나오고, 향은 남동향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59C 타입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59D 타입이고요. 이제 몸통에 있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2베이고, 판상형 구조가 이제 3베이고, D 타입 같은 경우는 2베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지도상에서 보시더라도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의 간격이 좀 작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보이고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그 지하에 있는 데크예요. 이런 부분들이 데크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3블록이죠. 3블록 같은 경우에는 84형이 있고요. A, B, C, D 이 5가지 타입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 출입구는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주 출입구는 이쪽이죠.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부출입구 여기 하나 더 잡혀 있네요.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D 타입 여기 있습니다. 남동향 84D 타입이고요. 여기가 84E 타입, 이게 84B 타입, 이게 C,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C, 옅은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A 타입이죠. 여기가 A 타입들이고, 3블럭에는 다 좋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수유층이 강할 건데 타입에 따라서 3블록으로 떨어지기 원한다면 A 타입, E 타입, D 타입 잡으면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점수대를 고려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84B, 84C 정도가 이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죠. 1블록으로 떨어질지 3블록으로 떨어질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뭐 다 좋다라고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어떤 약점이 있는 부분도 살짝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1블록 한번 볼게요. 1블록이 이게 이제 몸통이 B타입이고 날개가 C타입이라고 했죠. 1, 2, 3동 다 날개는 달려 있고요. C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향이 좀 다양하게 빠지죠. 뭐 B타입이야 무난하다고 치고요. 그리고 층수로 본다면 이제 101동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건데 1, 2, 3, 4, 5 라인 이 가운데 있는 게 B타입 층수까지도 나오죠. 이 회색 톤으로 보이는 것은 보류지입니다. 의미 없고요.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C타입이고요.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층수도 걸릴 수 있고 밑에 층수도 걸릴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핑크색으로 점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 베란다가 이제 변하는 구간을 층수를 지금 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1블록 같은 경우에는 84B가 65세대, 84C가 83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무난하죠. 한 타입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부 평면도를 보면 이게 B 타입이잖아요. 예, 밖에서 바라보면 이제 2베이, 3베이니까 이제 길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타워형을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날개를 달린다 하더라도 이게 몸통이 이게 타워형이 되겠죠. 이쪽이 결국은 모든 세대가
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살짝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섞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이게 정남향이라고 본다면 거실이 이쪽이 이제 서양이 되겠죠. 안방은 정남향이 되겠지만 이제 아이들 방이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잘 데코레이션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날개에 있는 C타입 같은 경우가 C리베이가 되겠고요. 1블록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 간의 간격이 넓어서 통풍도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부 평면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함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2블록 볼게요. 2블록. 이 뒤쪽에 이제 우방 아파트라고 해서 420세대가 있는데요. 이 단지 구분이, 이 도로가 넓은 데는 9m, 좁은 데는 6m에서 이제 보행로예요. 보행로에서 단지를 구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만 출입구는 다르니까요. 이게 C타입하고 임대 아파트, C타입하고 임대 아파트 이쪽으로 섞여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25평형이고 중간에 74제곱미터가 여기 있다. 세대수는 이제 보시면 되겠죠. 59B가 여기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그려드릴게요. 59B. 59B 같은 경우에 5세대다. 다 1층 간다는 소리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청약 갑점이 69점이 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5평형이 어떠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갑점이 69점이신데 뭐 더 점수가 향후에 올라갈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1층이 마음에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좀 아쉽죠. 69점 가지고 25평형을 가기에는 층수도 그런데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A타입인데 이건 일반 분양이 없어요.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다는 거고요. 조합원들은 거의 다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가 신호등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우방 아파트는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경로당 있고 보육시설 있고, 이건 주민 편의시설이 지하에 있죠. 데크 밑에 여기도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조경시설은 들어가죠. 조그마한 공원들도 있고요. 여기가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공원 지나서 학교 가는 그런 전세 수요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 수요 공급이 언밸런스가 날 것 같은, 그래서 전세 금액이 향후에 얼마가 갈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84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에 25평 가기에는 서운하고 34평형은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74제곱미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대수도 2개 동밖에 없는데 남동향이고 22세대니까 적은 세대는 또 아니겠죠. 한번 소신껏 지원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2블럭이 좀 아쉬운 것은 1블럭이나 3블럭에 비해서 동과 동 간격이 좀 오밀조밀하다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통한단 말이죠. 뒤에 봉산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으면 선택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면 이제 74제곱미터죠. 이게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층부터 11층까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제 로얄촌 갑니다만 조합원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네요. 이런 부분을 듣고, B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다 1층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임대니까 일단 얘기를 제외하고 가죠. 이건 임대고,
이건 보류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건 D타입이죠. D타입은 25평형인데, 이제, 베이에서 좀 차이가 나요.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가져갔고, 4층까지가 이제 이게 일반 분양이 되겠네요. 이게 일반 분양.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C를 가느냐, D를 가느냐 부분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베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향 차이, 방향, 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부 평면도 한번 살펴보죠. 자, B타입 같은 경우가 타워형에 있으니까 당연히 투베이죠. 예, 베이는 투베이다. 향은 정남향. 향은 좋고, 결국은 설계에서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다 보니까 향이 좋은 대신에 베이가 좀 서운하게 빠진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서쪽 바라보고서 이쪽에 이제 서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죠. 25평형이 3베이를 이루니까 가장 무난하고요. 나머지 뭐 화장실 2개 있다 이런 것도 다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 쪽 화장실이 되겠고요. 안방 화장실이 되겠고요. 공간이 적다 보니까 다용도실이 좀 빠지네요. 그 부분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타입 같은 경우에도 투베이죠. 베이가 좀 나빠요. 그래서 25평형 같은 경우에 A, B, C, D가 있는데 A는 일반 분양이 없죠. B는 5개밖에 안 되죠. C는 이제 3베이고 D는 2베이고 그 차이점입니다. 향하고 이제 74A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무난한 3베이, 공간이 34평형이냐 이게 이제 30평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것도 무난하다. 어느 블록에 있느냐 이제 이 부분까지 따지시려면 더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3블록 가겠습니다. 3블록 같은 경우가 주 출입구가 여기 있고요. 부 출입구가 이쪽 방향이 있고요. 이 정도 위치가 DMC역에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사실 한 5분, DMC역 5번 출구로 나오면 한 50m 거리가 여기가 잡힙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2타입 여기 있습니다. 301동, 302동. 이게 최고층수 30층까지 있죠. 2타입 같은 경우 볼까요? 여기 30층까지 있죠. 이게 이제 증산이고요. DMC 센트럴 자이의 얼굴이죠. D타입이.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층에 깔리죠. 4층, 5층까지 깔리네요. 개수가 14세대. 그렇습니다. D타입 같은 경우가 판상형 구조라서 또 포베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B타입이나 C타입은 1블럭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 하늘색으로 보면 이게 A블럭, 판상형 구조죠. A블럭. A타입을 선택하면 301동이나 304동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304동은 향만 달라지죠. 남동향. 301동에 걸리면 남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과 동 간격이 널찍해서 바람축이 이렇게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블럭에서도 3블럭이 제일 좋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블럭에 떨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A타입, D타입, E타입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몇 점이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7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A, D, E를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70점, 75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청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더 다른 지역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럼 70점 초반 정도가 여기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하시고 다양한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랬을 때 점수대가 뭐 50점 후반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만
거의 95% 이상이 64점에서 69점의 가점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에요. 제가 만나보고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찍을 때는 커트라인을 64점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커트라인을 조금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 점수대에서 문의를 하시고 작은 계획 문의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층수별로 A타입 같은 경우에 1층에서 12층 나오죠. D타입 D타입 어디 갔어? D타입 같은 경우는 10층까지 나오네요. 예, 요거는 303동은 11층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그래서 포인트는 점수 몇 점에서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내부 평면도 한번 볼게요. 84A 3베이입니다. 34평형 아파트 가장 무난한 것들이죠. 4베이가 나오면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84D 같은 경우가 이제 4베이로 나오는 거죠. 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2 이거 3베이입니다. 보통은 타워형이 이제 2베이로 나오는데 842만 워낙 중요한 타입이다 보니까 3베이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엔 4블록 가겠습니다. 여기가 수색로 대로변이죠. 36m 6차선입니다. 이쪽에 이제 임대 아파트고요. 이게 A타입, 이게 B타입. 여기가 이제 24평형이에요. 55A, 55B. 세대수 6세대, 33세대가 나오죠. 그 정도 나오고요. 55B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이렇게 갔으니까 조합원들 가져간 게 일반 분양이 좀 거의 다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55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하면 최고 층수가 23층인데 이렇게 좋은 층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 아래쪽에 걸릴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DMC에서 이 55, 요 위치까지. DMC 여기 요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겠죠, 동선이. 이 거리상으로 보면은 1분 거리예요. 1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형대는 24평형 아파트고요. 수요는 튼튼할 거라고 보고 대로변이라서 문 열어놓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겠죠.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이쪽은 임대 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1, 2층이 상가예요. 3층이 주민 편의시설이고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 평면도 한번 볼까요? 55A가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가져갔는데 하나, 둘, 셋, 넷, 4베이죠. 베이가 좋아요. 향도 남서향 잡힐 겁니다. 55B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죠. 예. 좀 돌아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55 같은 경우에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선호도가 조금은 갈릴 것 같아요. 안쪽이 좀 낫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민 편의시설.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 일반 분양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또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3블럭에 있는 301동, 302동 지하 이거 이제 투명하게 썬컨이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을 때 다양한 시설들이 뭐 그룹스터디, 작은 도서관, 독서실 그런 분 주민 휴게실 잡혀 있고요. 마음집 키즈 카페 잡혀 있고 한층 더 내려가 있으려나요? 한층 더 내려가니까 GX룸이나 강사실, 피트니스룸, 실내 골프 연습장, 뭐 락커룸 이 정도 잡혀 있네요. 뭐 특이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1388세대인데 블럭이 4개로 쪼개져 있어요. 4개 BL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이 대형화된 게 없어요. 블럭이 하나의 블럭이었다면 아니면 두 개로 쪼개져 있었다면 주민 편의시설들이 더 대형화되고 큼직큼직하게 나왔을 건데 블럭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이제 안에 도로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나왔다. 또 블럭별로 경비실이 따로따로 잡힌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것은 입지에서 나오는 태생적인 한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집값을 차별화시키는 것이 주민 편의시설들이 어떤 큰 비용이 좀 나가는 한이 있어도 대형화 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었다. 이게 조금 아쉽다. 수색 증산 2구역만이 아니라 수색 증산 뉴타운의 어떤 약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구역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 대형화되지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더블 가격 이상 차이 나는 강남 쪽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 일정 공고는 8월 3일에 이루어졌었고요. 그 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많이 있었죠. 자, 오늘이 이제 8월 9일 날 제가 게을러서 영상을 지금 찍습니다. 특별 공급은 13일 날 이루어지고요. 일반 공급은 14일 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8일 날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14일하고 18일하고 차이점은 같은 1순위이지만 여기는 서울에서 2년 거주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2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되겠죠. 1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이날 18일날 거주합니다. 14일, 18일 쪼개진 이유는 이제 물론 가점됩니다만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되겠죠. 전에는 청약을 할 때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됐었는데 4월 17일 날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4월 17일 날 2년 이상으로 더 청약 요건을 강화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점수가 65점 정도 나오시는데 이 청약을 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실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기간이 1년 6개월 됐죠. 18개월 됐어요. 이사 오신 지가 65점이. 그러다 보니까 14일날 청약을 못하고 18일날 집어넣었죠. 물론 점수도 65점이니까 조금 아쉬운 점수입니다만 어쨌든 청약을 해보겠다고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는데 18일날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부동산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2순위가 이제 19일날인데 저는 2순위까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상담한 점수들 때가 대부분이 95% 이상이 64점에서 69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0점 초반도 드물고요. 그리고 7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첨자 발표는 26일 날 이루어지네요. 그럼 당첨자 발표 이루어지고요. 그럼 계약 체결은 다음 달 9월 7일 날 이루어지겠네요. 이런 스케줄로 가는가 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모델하우스가 지금 증산 2구역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7단지 여기가 이제 구룡 사거리예요. 이제 요 위치 이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이 정도 위치고요. 여기서 사실은 덕은지구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쪽 수색 증산 뉴타운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다 여기서 견본주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청약 하는 사람들은 아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타입을 다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이버 홍보관으로 대체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블로그에서 뒤져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더 궁금한 사항들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는 시각에서 지금 증산 2구역에서 시세는 조합원들이 거래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세후 미니멈 5억 정도는 보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이제 알아서 만들어내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 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잖아요. 어쨌든 무주택자들이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로또가 가는 거고, 또 어떻게 본다면 조합원들의 호주머니를 일부 털어서 일반 분양 쪽에 넣어주는 정부 정책 결과도 되고요. 일반 분양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가격이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만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죠. 정부 정책이 좀 이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서울 1순위로 두려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인데 이 사람들의 경쟁이 벌어질 거고, 가점을 한번, 작년에는 제가 64점을 커트라인으로 봤었는데요. 지금은 저는 커트라인을 67점 일까 69점일까를 보고 있는데요. 67점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한번 보죠. 그럼 69점이 안전하느냐? 아니에요. 타임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95% 이상이 64점에서 69점이 나옵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타입별로 많이 내부 구역별로 지금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까지 다 함께 같은 날 청약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64점, 65점, 65점 이러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날 가니까 분산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날짜를 달리 갔다면 무조건 높은 사람 위주로 커트라인이 잘릴 거니까 그게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뭐 100% 가점제인 건 다 아시잖아요. 특별 공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죠. 청약 든 날로부터 5년간 전매 금지 걸리는 거.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기간이 조금 짧죠. 특별 공급보다는. 그리고 이제 조건이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가 걸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가 67점, 69점 드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72점이래요. 그러면서도 질문이 점수가 자금이 안 돼서 59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 질문도 하고 그래요. 참 답변하기 곤란하게. 방법 없어요. 일반 분양에 청약을 하려고 1, 2년 전부터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그 계약금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준비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전세로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계약금이 없다라고 하시면 점수는 되는데 계약금이 없다라고 하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조언을 받든지 준비를 하셨어야 맞잖아요. 어쨌든 뭐 자금 준비는 별개로 하고 그렇습니다. 계약금 20%가 필요하구나. 중도금이 40%니까 이거는 9억 미만이잖아요. 분양가가. 그래서 중도금 40%는 대출이 일어나고 중도금 5회, 6회차는 잔압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금이 안 된다면 5회, 6회차는 잠깐 미납하고 연체이자 잠깐 내세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니까 입주 시까지 그 기간으로 본다면 굉장히 짧아요. 그 정도는 금융비용으로 때운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입주 시에 이제 잔금 20%죠. 입주 시에는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분양권이니까 입주해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아파트니까 주택이죠. 그러면 2년 거주 기간이 의무적으로 잡히죠. 그 전에
매물로 판다면 1년 미만 70%,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77%죠. 1년에서 2년 미만은 55%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2년은 기본 거주하신다라고 봐야 되죠. 거주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대출이 일어나겠지만, 입주할 무렵에 가서 이제 KB 국민시세가 잡히겠습니다만, 얼마나 잡힐 수 있을까요? 9억, 25평형이 9억으로 잡힌다면, 물론 조합원 가격보다 많이 밑에 있죠.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잡힌다면, 10억이라면 9억까지는 40%죠. 4고 36, 3억 6천. 그리고 9억에서 10억까지 1억 구간에 대해서 20%니까 2천. 그럼 3억 8, 25평형이 10억으로 잡힌다면 3억 8천이 대출이 일어나죠. 나머지가 자기 자금이잖아요.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또 34평형 같은 경우에 KB 시세를 만약에 12억으로 잡아준다면 9억까지는 40%, 4고 36, 3억 6천 대출 금액이고, 또 9억에서 12억까지 3억에 대해서는 20%니까는 6천만 원이죠. 그러면 맥시멈 4억 2천만 원이 대출이 또 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자금 계획 세우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분양 금액이 뭐 7억, 6억, 34평인 같은 경우에 타입에 따라서 6억 8천, 뭐 7억 3천 이 정도니까 자금 계획 충분히 세우실 수 있잖아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전매 제한 안 될 거니, 전매 제한 때문에 거래 못 하실 것이니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2년 거주해야만 되는 거 아시죠? 9억 미만. 그리고 장기보유 특수공제 혜택도 받으시려면 어느 정도 보유기간 채워야 되고요. 특히나 수색 역세권 개발이 향후에 10년 이상 벌어질 일이라서 이런 거라면 기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면 되겠다. 로또 맞아서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매도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본인이 상황이 입주를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놔야죠. 전세 놓고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전세 놓고 나서 향후 3년간은 은행 거래 안 한다 생각하면 그것도 별 문제는 없다. 전세 시세가 뭐 분양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이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 가점 얼마나 될까? 제가 커트라인을 한 67점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실제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런 거 예상하는 자체가 무당짓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67점, 68점, 69점 안전한 점수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B나 C타입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난 D타입 하고 싶대요. 69점에서. 뭐 소신껏 청약하는 거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저라면 아깝지만 피해갈 것 같아요. 이 분양 기회가 많이 오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물론 뭐 차액만 놓고 본다고 다른 지역 가서 향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 더 좋은 물건도 분양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또 어떤 투자 측면이나 로또로만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거주해야 될 사람들이 청약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증산 2구역 DMC 센트럴 자이 일반 분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게 조감도입니다. 참 나중에 분양받고 입주해서 거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